수수께끼를 푸는 홈즈. 홈즈와 나는 정원을 산책하면서 오전 시간을 보냈다. 그동안 홈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참을 수 없어서 몇 번 이렇게 물어보았다. 홈즈, 단서는 잡았나? 찾는 중이네. 하고 홈즈는 똑같은 대답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러다가 드디어 아까 내가 피웠던 담배가 아무래도 단서가 될 것 같군. 뭐라고? 글쎄, 내 짐작이 틀렸다고 해도 상관없네. 뭐 확실하게 하려면 안경점을 조사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겠지만 내게 조금 짐작되는 것이 있어서 지름길로 가려고 하는 것일세. 거기에 마커 부인이 있군. 혹시 무엇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잠깐 물어보세. 홈즈는 상대방에게 허물없이 말하게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마커 부인도 금방 오래전에 사귄 친구처럼 홈즈에게 이야기했다. 예, 말씀하신 대로예요, 홈즈 씨. 교수님은 지독하게 담배를 많이 피우세요. 하루 종일 어떤 때는 밤새도록 담배를 피우시는 적도 있어요. 아침에 그 방에 들어가 보면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담배 연기가 방 안에 가득 차 있곤 해요. 그렇게 많이 피우면 몸에 해로울 텐데. 그렇다면 교수님은 식사를 잘 못하시겠군요. 예, 항상 식사가 고르지 못했어요. 마커 부인, 교수님은 오늘 아침에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데다가 점심 식사도 드시지 않겠다고 하셨다지요? 아니에요. 이번에는 홈즈 씨의 말이 틀렸어요. 오늘 아침은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드셨고 점심으로는 커틀렛 큰 것을 드시고 싶다고 하셨어요. 요즘 교수님의 식욕은 아주 왕성하시거든요. 저희들은 스미스 씨의 사건이 있는 다음부터 거의 식사를 못하고 있지만 그때 마을로 조사하러 나간 호킨스 형사가 돌아왔다. 그는 어제 아침 차던 길가에서 어떤 아이가 안경을 낀 수상한 여자를 보았다고 하더라고 이야기했다. 그 말에도 홈즈는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는 듯이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것보다는 점심때 수잔이 스미스 씨는 어제 아침에 산책을 나갔다가 사건이 일어나기 약 30분 전에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만 정말 사람의 운명이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30분 뒤에 그런 끔찍한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라고 한 말에 대해서 아직도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듯 했다. 잠시 뒤 홈즈는 시계를 보더니 벌써 2시로군. 자, 이제 코람 교수의 방으로 올라가 보세. 홈즈가 교수의 방으로 갔을 때 교수는 마침 점심을 끝마치고 있었다. 과연 가정부의 말대로 코람 교수는 음식 접시를 비웠다. 우리가 들어가자 교수는 백발머리를 돌려 우리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보기가 끔찍할 정도로 창백해 있었다. 번쩍번쩍 빛나는 눈, 입 언저리에 수염 사이로 물고 있는 담배. 어느새 갈아입었는지. 양복을 단정하게 입은 채 난로 옆에 팔걸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교수는 탁자 위에 놓여있는 담배 상자를 홈즈에게 내밀면서 말했다. 어떻소? 사건의 수수께끼는 잘 풀려가고 있소? 홈즈는 그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가만히 담배 상자 쪽으로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상자를 뒤집어 버렸다. 우리는 몹시 당황해서 무릎을 꿇고 여기저기에 흩어진 담배를 주워 모았다. 그 순간 나는 홈즈의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을 보고 아차하고 생각했다. 홈즈의 뺨은 빨갛게 되어 있었고 눈이 번쩍 빛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이것은 홈즈가 자신을 가지고 사건을 해결하기 시작할 때의 모습이었다. 교수님, 사건의 수수께끼는 모두 풀렸습니다. 홈즈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호킨스 형사와 나는 얼떨결에 얼굴을 마주 보았다. 코람 교수는 엷은 웃음을 지으면서 드디어 정원에서 무엇이 나온 모양이군요. 정원이 아니라 교수님 방에서 나왔습니다. 내 방이라고? 언제? 바로 지금입니다. 홈즈 씨, 농담은 하지 마시오. 이것은 아주 중대한 사건이지 않소.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하나 확실한 증거만을 모았습니다. 저는 농담이나 실수 따위는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에서 아직도 확실히 모르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수님이 가르쳐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 나름대로 알아낸 사건의 내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면 교수님은 제가 어떤 것을 모르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어제 어떤 부인이 교수님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그 여자는 큰 서랍 안에 들어있는 어떤 서류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 서랍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열쇠를 보았지만 그 열쇠는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서랍에 상처를 낼 만큼 예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 부인이 가지고 있었던 열쇠는 교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부인은 살짝 그 방에 들어가서 서류를 훔쳐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교수는 담배 연기를 내뿜고는 꽤 흥미있는 이야기군 그래.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어? 그런데 그 부인은 서재에서 교수님의 비서인 스미스에게 들켜버렸습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스미스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던 부인은 그만 스미스를 찌르게 된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엉겁결에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부인이 처음부터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들어갔다면 당연히 흉기를 준비해 왔을 겁니다. 하여간 생각지도 않은 사태에 깜짝 놀란 부인은 급히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실은 부인은 아주 눈이 나쁩니다. 그런데 청년과 다투다가 안경을 떨어뜨리고 말았지요. 당황한 데다가 안경까지 잃어버린 부인은 엉뚱하게도 이 방으로 통하는 복도로 도망갔던 겁니다. 양쪽 복도에 모두 똑같은 야자나무 잎으로 만든 매트가 깔려 있는 것도 그 부인이 실수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지요. 그리고 이 방 앞까지 왔을 때 2층에서 누군가 내려오고 있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인은 우선 숨어야겠다는 생각에 무심코 이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홈즈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코람 교수는 놀라움과 불안한 표정을 지은 채로 멍하니 홈즈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곧 큰 소리로 어색하게 웃었다. 홈즈 씨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나는 이 방에 있었소. 예, 말씀대로입니다. 그렇다면 뭔가요? 침대에 누워 있었던 내가 그 부인이 들어왔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했단 말입니까, 홈즈 씨? 아닙니다. 교수님은 그 부인을 보았고 또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부인이 누구인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더구나 교수님은 그 부인을 숨겨주기까지 했습니다. 홈즈는 침착한 말투로 계속했다. 그러나 교수는 다시 날카로운 목소리로 바보처럼 크게 웃어 젖혔다.